최근에 김두관을 보면서 마음이 참 찹찹했습니다. 실제 수박은 아니지만 수박으로 지칭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정 소수의 지지계층에게 매도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떤 현상을 어떤 대상을 비판하면 그것은 다양성이고 역동성이고 당내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했던 언행으로 누군가에게 공격당하면 잠시도 참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아닌 폭력 매도 행패라거나 다양성과 역동성과 포용력이 사라진 거라고 거품을 뭅니다. 정치판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 박힌 돌은 영원해야 한다. 고인물이지만 절대로 썩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물살에 거스르지 못하는 구르는 돌이었고 그들은 잊었지만 누구나 처음에는 굴러온 돌이었습니다. 민심에 순응하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물살에 순응하는 것을 잊게 되고 물살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물살을 이겨내고 박힌 돌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자신은 하찮은 물살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 나아가서 물살이 자신을 비켜가야 한다 생각하는 그렇게 단순하게 박힌 돌이 아닌 사고가 죽어버린 고인돌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살은 위협적인 존재여서는 안 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물살이 되어서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가 아니다. 지금의 당이나 누군가를 봐라. 얼마나 한심한가. 다양성이 사라지고 역동성이 사라지고 포용력이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 말합니다. 물줄기가 바뀌면 고인돌이 위태롭게 되는데 왜 바뀌는 물줄기를 왜 막지 않느냐. 고인물이 썩어간다고 음해하면서 물기를 트려 하는데 왜 보고만 있느냐. 흐르는 물이 거세지면 박힌 돌이 빠지는데 왜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느냐. 그것은 폭력이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실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그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은 실제 그렇게 생각하기에 반론을 말하는 목소리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사고는 옳은 것인데 비판하는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말합니다. 물살은 민심이고 시류이고 정당으로 치면 당심이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반응해달라는 당심과 지지자인 일반 국민의 마음이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바뀌면 민심이자 당심도 그들에겐 민주주의의 파괴 세력이 됩니다. 김두관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같고 민주당은 국힘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메어지는데요. 우리 민주당의 강점인 민주당의 민주가 없고 다양성이 상실되고 역동성이 없어진 점을 지적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발언은 국힘스럽다는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같다는 말에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몸 담아온 정당을 아무렇지 않게 비하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그늘 아래 민주당이 있다는 사고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부산 당원대회에서 우리 당원들에 대해서 강성, 소수, 극렬 당원들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오늘 충남 당원대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께서 저보고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만큼의 숫자를 소수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두관의 발언은 단순합니다. 민주당을 망치는 강성 소수 격렬 당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잘난 내가 한마디 해줬으면 고맙게 생각하지는 못한다 해도 내 말에 수긍하고 하기 힘든 말 했다고 격려는 못해줄 망정. 감히 내게 그따위 당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다니. 정봉주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봉주 후보가 그런 말을 했고 자신이 불쾌했다 해도 정봉주 후보가 사석에서 한 권유였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실명을 꺼내선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수박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합니다. 그 정도 반대 목소리도 수용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김두관 후보 자신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당대표에 출마한 후보로서 지지자와 당원에 대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천금 같아야 합니다. 아무데나 거리낌 없이 배설하고 냄새난다고 지적하니 그 정도 냄새도 못 참냐고 성질내는 것은 이미 정상적인 정치인의 사고나 당대표 후보로서 자질 미달입니다. 단순한 반대 목소리가 아니라 실체가 없는 일이나 전혀 이뤄질 가능성도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당원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을 말하고 심각하게 모욕하는 품격 없는 목소리까지
왜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비판 없이 수용해야 할 만큼 김두관이 대단한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북한하고 대결해야 하니까 유신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뭐가 다릅니까? 탄핵이 우선이니까 당내 다른 목소리는 필요 없다. 이거는 전체주의 사고입니다. 다른 목소리가 필요 없다고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접근했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을 분별할 능력조차 김두관은 상실한 듯 보입니다. 김두관의 발언에서는 성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이재명 탓, 지금의 지도부 탓, 이들을 지지하는 당원 탓만 하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른 목소리, 다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당의 미래가 있습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당에? 다른 목소리 허용하지 못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김두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꺼낸 것이 윤석열과 연정을 말하고 저 김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민생경제 대연정을 제안합니다. 1년 임기 단축 개헌을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해서 윤석열과 연정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을 중단하자고 말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임위 활동을 민생을 해치는 정쟁이라 말했습니다. 국회 민생경제 관련 상임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관련 법령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민생 경제 관련 상임위 정쟁을 중단하자는데 넓게 보면 모든 상임위가 민생 관련 상임위입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민생 관련해서 정쟁만 하는 상임위, 급박한 민생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처리하지도 않는 상임위, 그런 상임위가 어느 곳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윤석열이 탄핵당할 만큼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탄핵이란 게 알다시피 국회 200명 이상이 제적 200명 이상이 그렇게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의결이 되고 또 헌재에 가서 인용이 돼야만이 그게 가능한데 현 구조로서는 그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아서 기자회견에서 연정을 제안하고 사실상 민주당과 공동정권인 연정 안에서 개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윤석열 임기 단축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연정은 기본적으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곳에서 제안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제안 비슷한 거라도 받았다면 민주당 지도부에 지체 없이 공유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아무런 제안을 받은 것이 없는데 윤석열이 민생을 위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민생 연정이라는 것과 연정을 바탕으로 한 개헌을 제안한 것이라면 이것은 그럴듯한 말로 민주당의 대오만 흔들리게 하고 지지층 분열을 가져오는 역효과 외에는 없다 봅니다.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대단해 보이니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밝힌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2개월을 경험해본 우원식 국회의장이 산회하기 전 발언에서 분명하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렇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차피 남에게 쓴 소리를 듣고 상대가 자신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고민할 유연성 따위는 이미 상실해 보이지만 다름 아닌 국회의장의 발언이니 김두관 후보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5박 6일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무제한 토론을 거쳐 4건의 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4건의 개정 법률안은 현 시점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입니다. 정부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문제가 되는 현실을 변화시킬 때 힘을 갖습니다. 소모적인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장의 중재안이 정부 여당에 의해 거부됐습니다. 수용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무엇보다 지금 이대로라면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 간 대화와 토론의 장입니다.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 여당과 야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협치의 본질이고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입니다.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의장의 중재안은 그 대화 타협의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런데 의회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그 절차조차 정부 여당에 의해 거부됐습니다. 상황을 진전시키려는 노력보다 대결의 논리가 앞섰습니다. 상권 분립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권한이 큰 쪽이 여지를 두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닫힙니다. 더 격한 대립과 갈등만 남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무제한 토론을 통해 그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대통령실이 입법부 수장의 제안마저 큰 고민 없이 거부하는데 다른 어디서 갈등을 중재하려 나설 수 있겠습니까?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은 방송사법이 지난 6월 26일 본회의에 부의되고 야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4주의 숙려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여당은 상정하지 말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 어떤 대안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의장의 출신당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중재안을 낸 의장을 편파적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강팍한 권력자의 야박한 태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화 타협이 존립할 근거가 뿌리부터 흔들린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회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나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여당의 편도 야당의 편도 아닌 오직 국민의 편입니다. 이제 국민의 뜻을 새겨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이라는 기준으로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도 국회의장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습니다. 민심을 쫓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용기와 결단을 요청합니다. 상권 분립된 대한민국의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해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